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아주 엄청난 내용이 떠돌고 있는데 잘 분석했습니다. 제목이 왜 선관위 서버 사진만 찍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네. 그리고 캡처 화면이죠.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 하달 진술 확보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은 계엄군이 서버 사진 찍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통합 명부 시스템 서버 찍어간 계엄군, 그러면서 거기 빨간 걸로 체크해놨죠. 그게 통합 명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글이 사진 설명과 글이 있죠. 왜 사진만 찍었지 하고 의아했었는데 여기서 찍어간 사진이 바로 통합 명부 시스템 서버 사진이다. 그럼 이걸 왜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을까? 김용현 장관님이 해답을 주셨다. 이러고 김미영 씨란 분이 글을 올렸는데요. 김용현 장관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 인터뷰에서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선관위 연수원에도 전산 조직이 있어서 계엄군을 보냈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연수원 서쪽 건물 무너뜨리는 것은 역대급 증거인멸이 될 듯합니다. 선거를 화웨이가 한다고 대통령이 매슐랩 의장에게 말씀하신 것과 함께 중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글이 이어지죠. 그것은 바로 선관위 연수원에도 똑같은 서버가 있어서 계몽군을 보냈다. 그러니까 선관위 본사에 있는 서버와 연수원에 있는 서버를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거지. 그래서 이걸 스카이데일리 보도와 연결시켜 보면 짱깨 간첩들이 저기서 서버를 주무르고 있었는데 계몽군이 쳐들어가서 간첩들을 체포하고 서버를 확보했다는 생각이 든다. 며칠 전 블라인드에 올라온 대검찰청 직원의 글을 보면 대검찰청 직원의 글이랍니다. 보수들은 안심하세요. 선관위 서버 확보 끝났고 언제 터뜨릴지 타이밍 보고 있습니다. 긴 말 안 할게요. 그냥 기다리세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동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걸. 그 다음에 글이 이어지죠. 선관위 서버 확보 끝났다고 하고 윤통이 탄핵되고 관저에서 미국의 매슐랩을 만났는데 매슐랩이 폭탄을 터뜨린 거야. 윤통에게 3번을 물어봤는데 결국 대한민국의 선거는 중공 화웨이가 좌지우지했다. 즉 중공 공산당이 나라를 지들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거야. 이제 하나하나씩 터뜨리고 있으니까 조만간 전모가 밝혀질 거야. 이런 글인데요. 지야, 대검찰청 직원의 블라인드에 쓴 글. 보수들 안심하고 기다리라. 다 확보했다. 서버 확보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했죠. 왜냐면 그 사진, 왜 사진만 찍었을까? 지금은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지금 노트북 같은 거 고장나도 이거 가져가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해서 서비스 센터에 원격 조정해서 들어와서 하잖아요. 이거 여기 IP 번호만 알려주면 마찬가지입니다. 서버 위치하고 IP 번호만 알려주면 바깥에서 다 복사해 나간대요. 통합 명부인 시스템 그 서버를 딱 찍었잖아요. 그러면 뭐 했다. 그거 봅니다. 자, 이제 타이밍만 보고 있다는 건데, 자, 우리가 이거와 함께 예의주시해야 할 게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정치인과 비선 소통하기 위해서 선관위 총장의 수상한 세컨드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2022년 대선 지방선거 전에 개통을 했는데 이 사람이 퇴직 후에도 선관위가 요금을 내주고 퇴직 후에도 그 세컨드폰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인들과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선관위 특별감사 법을 발의했는데 여당이, 이게요 엄청난 뉴스가 터진 거예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죠. 익명으로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이제 감사원이 잡았는데요. 이 사무총장은 선거 관리의 실무 총책임자예요. 선관위원장은 상징적인 총책임자고 실제 업무의 총책임자는 사무총장입니다. 이 사람이 왜 정치인들과 비선으로 소통을 했나? 자기 핸드폰도 아니고 선관위에서 내준 세컨드폰으로 선거 때 정치인들과 소통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도 비밀스럽게 하느라고 세컨드폰으로 했다는 거예요. 익명으로요. 자, 전화요금은 또 선관위가 계속 냈다. 이거는 이 사람 개인이 정치인과 소통해서 부정선거를 한 게 아니라 선관위 자체가 부정선거 집단이라는 걸 여기서 증명하는 겁니다. 선관위 직원 전체는 아니겠죠. 그 위에, 그러니까 사무총장, 그리고 그 사무총장 밑에서 그 예산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총괄 하는 그게 구장이 됐든 부장이 됐든 그 사람 몇 명이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세컨드폰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왜 정치인하고 소통을 해? 근데 왜 그걸 선관위가 요금을 계속 내줘? 그리고 이게 적발이 되니까 감사원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총장이 데이터를 다 파기시켰어요.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들고 제출을 했어. 왜? 어느 정치인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게 드러나면 큰일 날까봐 이걸 파기시킨 거예요. 아니, 선거 관리 업무로 만약에 소통을 했다. 그럼 그 파기시킬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길래 그것도 세컨드폰으로. 그러니까 이걸 파기시켰대. 증거인멸이죠. 딱 이런 놈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인데요. 이 사람 아들 특혜 채용도 또 인사비리도 있어요. 이거 감찰하는 과정에서 세컨드폰을 이번에 감사원이 확인한 거예요. 이야,
그런데 자, 이런 선관위를 헌재는 선관위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위헌 결정을 내렸죠. 선관위 감사하는 건 위헌이다. 앞으로는 감사할 수 없다. 이게 그러면 이런 선관위인데 감사 못하게 한다는 거는 헌재하고 선관위하고 같은 조직이다. 뭐 이렇게 단정되는 거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 엄청나네요. 그런데요, 이 감사 보고서 보니까 충격적인 게 중앙선관위 이제 정보정책과장 이 사람을 이제 불러가지고 김세환 사무총장이 야, 관사에서 사용해야 하니까 그 휴대전화 하나 가져와라. 그러면 아니, 사무총장님 핸드폰으로 쓰시거나 아니 여기 이 회사 그 전화 있잖아요. 유선전 이거 쓰시면 될 텐데요. 이게 아니라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정책정책과장이요, 계약 담당 부서에는 알리지도 않고 정보정책 예산으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서 김 총장한테 싹 건넵니다. 담당 부서에는 알리지도 않고. 이 전화는 개인 명의가 아니고 선관위 업무폰입니다. 그러니까 통신 기록만으로는 김세환이 썼다는 사실이 안 나오고 선관위 업무폰으로 썼다고 이렇게 나오게 한 거예요. 야, 이것들이 초조하게 조직적으로 이게 부정선거 하는 게 아니냐. 부정선거 아니면 왜 세컨드폰을 써요? 그것도 왜 비밀리? 이게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또 2022년 3월 퇴직하면서도요, 이 휴대전화를 또 가져갔어요. 이게 업무폰이라며. 그럼 선관위에 남겨두고 가야지 왜 가져가? 여기에 비리가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도 이 폰으로 뭔가 비리를 또 저질렀다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선관위 있을 때만 비리를 저질렀으면,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면 그거를 파기하거나 그거를 놓고 가야 되는데 업무폰이니까 이걸 또 가져가요. 그러면 자기가 선관위 관둔 다음에도 뭔가 비밀스러운 작전, 비밀스러운 업무를 여기는 관뒀지만 외부에서 했다는 걸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선 감사원에 걸리니까 이거를 완전히 초기화하고 데이터 완전히 삭제하고. 이야, 이게 범죄 집단이네. 무시무시하네. 이런데 헌재는 선관위를 감사 못하게 법을 만들고, 법을 헌법재판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대통령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믿을 수 있나요? 큰일 났네요. 그런데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열려요. 여기 관심이 없는데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3곳에서 열리는데 지금 확정된 것만요, 교육감이 부산에서 한 곳 열리고 기초단체장 이 5곳 열립니다. 서울 구로, 충남 아산, 전남 담양, 경북 김천, 경남 거제. 요게 이제 중요한데, 서울 구로 구청장 여기는 국민의힘이 자기네가 문제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보궐선거가 됐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낸다는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유통일당의 이강산 후보가 여기 나갔습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단일 후보나 마찬가지니까 여기 집중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전라도도 이번에 여기 이제 기초단체장 전남 담양 한 군데 있고 광역위원 8곳이 있는데 여기라든가 그 다음에 기초의원의 전남 담양, 광양, 담양, 고흥 여기 있거든요. 이 중에 하나만 이래도 나오면 좋은데 그건 기대 안 해도 그건 뭐 기대할 수 없죠. 전라도는. 그러면 이제 서울 구로가 중요하고요. 부산 교육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경북 김천이라든가 경남 거제는 뭐 무난히 당선될 걸로 보이는데 당이. 인천 강화 이거 중요합니다. 대전 유성. 그런데 신경을 써서 경기 성남 분당, 경기 군포, 충남 당진 이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선거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선거를 막는 게 중요해요. 매 눈으로 감시하고 이건 마지막 완전히 부정선거 화렴정정 찍으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야당이 여기서 참패를 하면 분위기가 확 쓸려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러면 이재명이 물 건너 간다고 보고 이때 어떻게든지 부정선거에서 이때 분위기를 확 민주당이 뭐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국민들이 민주당을 뭐 응원한다 이렇게 잘못된 사인을 주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해서 여기서 승을 거두려고 노력할 겁니다. 부정선거 지금 밝혀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부정선거로 매의 눈을 뜨고 계엄까지 했는데 이번에 부정선거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이번에는 안 하겠지.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저들은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사형선거를 앞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밝혀지면 지네가 죽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당선돼야 대선 후보가 돼야 윤 대통령 떨기고 조기 대선을 해서 2달 후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야 부정선거 관련자들이 발 뻗고 잠을 자요. 사는 길은 이재명 당선되는 길.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 그리고 그 중간에 재보궐선거.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게 2-3달에 다 함축돼 있기 때문에 얘들은 마지막 죽기 전에 부정선거 또 하려고 그런다. 이거 매 눈으로 감시하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긴 거는 변호사 6,500명을 투입시켰다고 그래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가 밝혔잖아요. 6,500명 변호사를 투입시켜서 부정선거를
감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긴 겁니다. 우리도 절체절명이에요. 이번에 재보궐선거 이겨야 되고요. 윤 대통령 탄핵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밝혀야 되고요. 그래야 다음 대선이 됐든 총선이 됐든 희망이 있죠. 이번에 못 막으면 영원히 자유민주주의는 부정선거로 완전 판 끝난다. 다시는 우리가 선거할 수 있는 세상이 올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절체절명이에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런 선관입니다. 이런 선관이. 이런 헌재예요. 참.